액션 범죄 스릴러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주 그런 영화들을 챙겨보곤 하는데요. 그런데 악역들의 말투나 옷차림들이 뭔가 전부 비슷합니다. 이들의 정체는 모두 국내 체류 조선족으로 독특한 연변 사투리를 구사하며 장기밀매나 흉기 난동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지르는 무서운 범죄 조직이나 깡패로 영화나 드라마에 나와 어느새 가장 적합한 액션 범죄 스릴러 영화의 악역 소재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족은 우리나라에서 크게 국민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중국의 소수민족인데요. 언제부터 이들은 우리나라에 오게 돼서 우리의 삶에 깃들어 있던 걸까요? 조선족과 우리나라의 관계에 대한 정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족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전, 구한 말과 일제강점기 등의 한반도에서 간도 및 중국 각지로 이주해 정착한 한 민족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조선족은 그렇게 중국의 소수 민족으로 자리 잡았지만 중국이 산업 발전을 급격하게 추진한 이후 공산주의에 걸맞는 집체적 생산 양식에 적응한 나머지 조선족의 대부분은 이러한 새로운 분산 경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각하게 경제력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경제력 격차는 곧 실업, 저소득, 생활 수준의 심각한 저하로 이어졌고 이러한 차이를 견디지 못하고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많은 조선족들은 중국의 대도시와 한국과 같은 국외로 크게 인구 이동을 하게 됩니다. 조선족들은 일본과 미국 등지에서도 해외 진출이 소수 일어났으나 주로 모국인 한국으로 집중되어 진출되었고 현재는 조선족 타운까지 있으며 80만 명에 달하는 제중 민족들이 한국에 체류 중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화, 국적 회복을 토대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도 많아졌지만 대부분 외국인 체류자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고 흉악범죄와 각종 사건으로 언론을 통해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 조선족의 입지가 불투명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여러 시민단체와 사회활동가들의 도움으로 점점 입지를 개선해 나가며 처우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제 조선족이 어떤 민족으로 과거에 어떤 일로 인해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는지 아실 텐데요. 그렇다면 조선족은 현재 우리나라와 어떤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영화 범죄와 전쟁을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2004년 5월 왕건이파로 활동했던 14명의 조선족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한 사건과 2007년 4월 가리봉동 일대의 차이나타운을 거점으로 조직된 연변 조직 흑사파 7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입건한 사건을 각색한 영화인데요. 과거 조선족들의 흉악범죄나 좋지 않은 조선족 타운에 취한 범죄 조직들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악역으로 다뤄지기 좋은 소재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에 일어난 수원 토막살인 등의 사건으로 우리는 제노포비아, 즉 외국인 혐오가 불붙듯이 일어났으며 여러 부분에서 크게 조선족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게 다문화 가정을 위한 혜택 정책들도 조선족이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혈세를 조선족들을 배불리게 하기 위해 낭비한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는 소수민족을 위한 정책이 따로 있지 않는 편인데요. 우리나라는 한인족이라는 단일 민족 국가이며 다른 소수민족들로 이루어진 많은 나라와는 달리 법의 형태가 다른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족들을 배제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으므로 중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조선족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으로 조선족을 혐오하는 대다수의 국민들과의 마찰을 일으키지 않기 위함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소수민족에 따른 여러 입장이 존재해왔고 존재할 것이기에 우리는 개인의 주관을 가지고 현명하게 수용하며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